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움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오늘 EDR로서의 테니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테니움은 그 플랫폼으로서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특히 EDR로서 테니움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테니움도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니움의 EDR로서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총 4번의 세션 중에 3번째 세션이고요. 지난 2번의 세션에서는요, 사이버 하이진 관점에서 단말 운영이라는 주제로 또 언택트에 대응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테니움으로 엔드포인트 내에서 보안적인 무결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워크 프롬 홈 환경에서 테니움으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많은 고객분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3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 지능형 지속 공격, APT라고 하는 많이들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EDR의 역할로서 어떻게 테니움을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올쇼 TV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화면 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테니움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한 줄로 요약드린 내용들을 상세 화면과 상세 자료로서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좀 많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굉장히 약소하지만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하고 질문을 주신 분들께 그 스타벅스 커피하고 쉑쉑버거를 그러니까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게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EDR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왜 테니움으로 EDR을 활용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제 3번째 주제로 저희가 데모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들을 데모로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EDR에 대해서 정의하고 좀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로 대표되는 사실 EPP는요, 기본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포함된 좀 이상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될 때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때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라는 거는 이게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가장 간편한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커, 공격자들의 이제 그들의 방식은 어떠냐면 어떤 PC에 바이러스를 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예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제품이나 하드웨어나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상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O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은 오픈소스,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그니처 방식의 툴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고 돼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이메일 피싱으로 들어오고 또는 코드리스 방식으로도 이제 많은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EPP로는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EDR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급격하게 대두가 됐고요. 결국은 자동적으로 그 EPP라고 하는 도구가 자체적으로 막아주질 못하니 결국 보안팀의 전문 지식이 점점 많이 요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냥 알아서 툴이 대응해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EDR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요. IDC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보여준 게 멘트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EDR은
EPP에 대체를 하거나 뭔가 기능이 개선된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EDR의 주요 그 핵심은 전후 맥락의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해커들이 내 PC에 뭔가 공격을 하려면 그 이전부터 많은 작업과 준비들을 해커들은 해왔고요. 그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컨텐츠, 이 순간의 증적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 한 달 전 또는 90일 전 이 정도의 증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 해커들이 공격을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EDR의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EDR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원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EDR로 대부분 그 지능형 지속 공격, APT를 탐지하고 대응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들은, APT 공격들은 산업별로 또는 기업의 약간 특수한적인 부분 또는 기업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을 기준으로 놓고 그런 취약점들을 공격을 한다는데 이제 가장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화된 공격이, 그러니까 기업에 맞춘 공격이 이제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산업별로 조금 나눠봤는데 금융 인더스트리에서는요, 뭐 은행, 증권사 이런 그 기업도 많지만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운용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증권 브로커지를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그들은 탈취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공격을 합니다. 왜 그들의 정보를 탈취하냐면 그들의 정보에는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격자들은 인트라넷 서버나 직원의 PC나 오피스 기기 또는 대고객 서비스들에 대한 기기들까지도 그분들은 대상을 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트래블렉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 회사에서는요, 이제 VPN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그들은 약 5GB 정도 데이터를 그들은 약 6개월 동안 이제 그 가져가는 게 이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져간 데이터를 가지고 뭐 몇 밀리언, 우리나라 돈은 한 60억, 70억 되는 돈을 흥정하긴 했지만요. 그들의 목적은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해서 뭔가 그 APT 공격이 지속이 되고 뭔가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 거의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공격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커들도 아니면 공격자들도 그걸 노리고 이제 기업에 이제 침투해서 결국에는 산업 시설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고객사의 그러니까 사회적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인증 정보를 탈취한 이후에 이제 원격으로 내부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 회사에서는 그냥 오피스의 PC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감염이 된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실제 산업시설의 OT 영역까지도 문제가 커져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던 그 회사기도 하죠. 근데 의료 시스템은 사실 요즘 특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R&D 정보들 아니면 실제 의료기기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합니다. 뭐 정말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R&D 정보를 빼내서 그걸 바로 현금화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피싱을 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랜섬웨어를 심어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다양한 그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하고 IT 서비스는 뭐 정말 많습니다만 그냥 하나하나 꼽자면 주로 결제 정보를 탈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둠의 블랙마켓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 만나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랜섬웨어가 들어왔어요. 그 랜섬웨어를 정말 찾으시느라고 바쁘시고 확산을 막으시려고 정말 열심히 정말 찾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사실 끝나면 전혀 사실 소용이 없고 매일같이 또 매주같이 아니면 대상이 단지 PC에서 점점점 대상을 늘려가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주제넘게 이제 뭐 제안을 드렸는데요.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랜섬웨어 굉장히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랜섬웨어도 사실은 APT 중에 하나이고요. 랜섬웨어가 터져가지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이미 5단계, 이미 터지고 난 이후에는 크게 손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랜섬웨어도 1, 2, 3, 4단계에 거쳐가지고 잠복하고 침투하고 확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기존의 EPP 안티바이러스는 찾을 수 없다 보니 EDR로 찾으셔야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장표를 띄웠고요. 단순히 잠복해서 터트린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마이트 어택에서 정리한 단계인데요. 초기 접근부터 이제 파괴까지가 단계가 총 12단계에 걸쳐 있거든요. 밑에 있는 그 세로축에 있는 항목들은 다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공격 방법을 막을 수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조금 다양한 공격이 있겠다라고만 좀 판단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EDR에 대해서 도입하셔야 되는 당위성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DR 도입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EDR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APT 공격들은 EPP는 물론이고 EDR로도 굉장히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기본 OS의 기능을 활용해서 침투하고 확산을 하죠. 그 다음에 고객사의 구축된 시스템을 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맞춰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시 업데이트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탐지를 하더라도 이런 탐지된 그 공격에 대응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초기 감염 확인하기 너무 어렵고요. 감염 경로가 확인하기가 제일 어렵죠. 고객사분들이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또 어느 정도로 퍼졌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항목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염 확산 속도가 대응 속도보다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랜섬웨어나 APT 공격 한 번 들어와서 확산을 시작하면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킬하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대응으로는 속도가 굉장히 거의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자체 보호 기능이나 그 대응해가지고 지워도 또 생기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결국에는 패치가 답인데 패치를 제대로 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들이 분산돼 있고 패치 파일이 요즘 1, 2메가가 아니라 막 수백 메가 되기 때문에 패치 하나 뿌리는데 두세 달씩 걸리는 고객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움하고 기존 과거 EDR에 대해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기존 EDR에는 조금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점들이라기보다 약간 태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안티바이러스를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조금 기능 개선을 해가지고 EDR로 뭔가 확장을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자체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체 인텔리전스를 뭔가 속을 하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한계점이 많고요. 근데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벤더에서 자체적인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각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굉장히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 뭐 프로세스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중앙 서버에 보내서 벤더의 중앙 서버에 보내서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객사의 엔드포인트나 고객사의 EDR 시스템에다가 뭔가 인텔리전스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사의 데이터를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EDR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테니움은 기존 고객사에서 구축된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 예를 들어서 IDS라든가 IDP라든가 또는 파이어월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이 실제적으로 인텔리전스를 구독해서 사용하시면 그런 정보하고 연계하는 게 기본적으로 강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보시면 한국이나 해외를 보시면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활용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굳이 하나의 벤더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보다 여러 군데의 인텔리전스를 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테니움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테니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판단하는 제약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지스트리에 있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쓰는데 제약상이 없고요.
어떤 PC에 있는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내가 확인하는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변하는 랜섬웨어나 APT 공격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뭐 증적이나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제약성 없는 레지스트리를 보거나 그 프로세스를 보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혀 테뇽으로서는 그 제약성 없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테뇽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 30일, 과거 60일, 과거 90일 설정하기에 따라 뭐 과거 1년, 2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 과거 데이터, 이벤트, 과거 이벤트들을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들어온 그 이상한 프로세스가, 이상한 공격이 지금 터졌다 하더라도 한 달 전, 그건 그 이전에 있는 그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 디텍션 부분에선 이런데 리스판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큰 강점이 있는데요. 전체 기기를 대상으로 즉시 헌팅한다는 게 테뇽의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알럿이 발생한 한 대, 두 대 또는 몇 대의 기기만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테뇽은 한 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전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게 엔터프라이즈 헌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사를 한 번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응 프로세스들을 저희는 REST API나 아니면 기본의 API들을 다양하게 오픈해 있기 때문에요. 자동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여러 가지 그 탐지하고 대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테뇽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로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표에서는 실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디텍션하고 리스판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활용하느냐, 아키텍처를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 장으로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테뇽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난 모든 의심 행위들하고요, 현행화 정보들 또는 행위 기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냥 알아서 혼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해서 IOC나 해시 값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 뭐 파이어월이라든가 IDS나 IPS 자체적인 도구에 대해서 그런 위협 정보에 대해서 제공해주면 거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요. 그 고객사의 CIEM이나 ESM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IEM이나 ESM에서 테뇽만 바라보느냐? 아니 그렇진 않죠. 고객사분들은 이런 CIEM이나 ESM을 도입할 때 이미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그 로그 이벤트들을 다양한 이벤트를 접고 계시고 인텔리전스 서비스에서도 위협 정보들을 다양하게 정말 멜팅팟처럼 다양한 소스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곳에다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통해서 보안관리자분이 이걸 직접 보시고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지금의 트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자동화 시스템, 요즘 특히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AI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CIEM이나 ESM에서 받은 인사이트들을 하나씩 학식시키면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발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테뇽에서는 이런 즉시 대응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엔드포인트를 격리하거나 아니면 머리어를 헌팅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는 정말 컴퓨터를 꺼버리는 수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이제 그 리스판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뇽이 포지셔닝을 하고 엔드2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자동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이제 테뇽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뭐 EDR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또 테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이 다음 그 화면 이 다음부터는 저희의 그 테뇽의 다른 테크니컬 어카운트를 맡고 있는 김경훈 부장님께서 그 실제로 데모하고 실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30초만 기다려주십시오. 어디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30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또 데모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앞서서 저희 테니엄의 김도현 이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테니엄의 데모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또 지금까지 지난 세션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이번 세션을 새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세션을 들으면서 테니엄에서는 뭐 전사적인 그 다음에 뭐 실시간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저걸 보지 못해서 실제 잘 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저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데모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아키텍처가 기존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몇십 년, 10여 년 동안 이미 익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수의 엔드포인트가 서버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다수의 엔드포인트가 서버랑 통신을 하는 아키텍처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대규모로 분산된 환경에서는 수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 각각의 지역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수가 많아질수록 그와 상관되는 이제 릴레이 서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서버들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인프라적인 문제, 비용 문제, 그 다음에 관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릴레이 노드에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서 그 릴레이 노드와 통신하는 엔드포인트들이 한 번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장애의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집중된 서버에 많은 엔드포인트가 동시에 통신을 할 때 발생하는 부하로 인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미 IT를 오랫동안 경험해 오신 분들은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테니엄의 이런 당연한 문제점들을 저희 리니어 아키텍처라는 그런 아키텍처로 극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 리니어 아키텍처의 그림인데요. 하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 안에서 단 2대의 엔드포인트만, 단말만 서버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한 트래픽의 그런 부하라든지 퍼포먼스 이슈들을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이 2대의 단말들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단말 안에서도 여러 이제 엔드포인트들이 체이닝을 이제 이루고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말 단에서의 그런 퍼포먼스 이슈들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으로 최적화 통신을 이제 유지하는 아키텍처 덕분에 저희는 실시간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릴레이 서버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애들이 이제 복구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런 실시간, 대규모에서 전사적인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테니엄의 이제 콘솔을 지금 로그인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저는 저희 테니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모 사이트를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이제 메인 콘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왼쪽 상단에 매니지드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숫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익스플로러 데이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아까 검색창 같은, 아니면 내지는 네이버의 검색창 같은 그런 창이 하나가 떠 있죠. 뭐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타이핑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데모할 때 항상 자주 하는 그런 퀘션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퀘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PC명과 인스톨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오타가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저희 테니엄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파싱해서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 선택문을 한번 클릭을 해서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쿼리가 지금 방금 수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1220개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즉 저희가 이제 1243대 지금 올라갔는데 1043대의 엔드 단말에서 지금 쿼리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엔드포인트의 PC명, 그 다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버전 정보 이런 것들을 불러온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사실 이런 PC명과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정보 플러스 버전 정보들은
이미 기업에서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시는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 테니엄은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 DB에서 저장된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말에서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를 이렇게 쿼리에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제가 조금 다른 퀘스천 한번 해볼 텐데요. 러닝 프로세스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엔드포인트에서 실행되어 있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쿼리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신 것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운트들이 올라가면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보시면은 테니엄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가장 많이 러닝이 되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해서 드릴다운을 해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드릴다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드릴다운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드릴다운을 해서 들어갈 때 세이브드 퀘스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드릴다운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객이 원하시는 퀘스천들을 크리에이션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더 퀘스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이 또 원하는 그런 퀘스천들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손쉽게 빌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PC명을 또 선택해서 한번 드릴다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저희는 이 테니엄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모든 PC명들을 이런 식으로 게더링해서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 고객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시고 바로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디플로이 액션을 이제 클릭을 해볼 텐데요. 디플로이 액션을 클릭해 보면 이 PC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해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킬 프로세스를 한다든지 지금 방금 러닝되어 있던 프로세스를 바로 이제 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크리에이트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밸류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셋을 이제 박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는 이제 쿼리를 해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익스포트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심 장비라든지 스플렁크라든지 이런 장비들로 이제 패치해주는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면은 그래서 이 퀘스천들에 대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퀘스천들을 유용한 퀘스천들을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하단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퀘스천에 대해서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의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퀘스천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드웨어 인벤토리 지금 대시보드를 클릭을 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그런 퀘스천들이 한 번에 이렇게 실행이 돼서 정보들을 게더링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모니터의 정보 아니면은 PC, CPU의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원할 때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말 리얼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각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실시간의 아키텍처 위에서 이런 각각의 저희는 모듈들이 이 아키텍처를 100% 활용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어셋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과 이제 비교가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컴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그 다음에 디플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배포, 그 다음에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제 미관리 자산에 대한 디스커버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의 네이티브한 OS 기능들을 조금 더 하딩해주는 그런 엔포스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첫 세션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패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디스커버 해주는 리빌이라는 모듈도 있고요. 오늘 이따가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릴 Threat Respond라고 하는 이제 EDR 관련된 모듈도 이러한 저희 이제 실시간 아키텍처 위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깐 제가 저희 아키텍처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게더링하고 뭐 액션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EDR을 이제 데모를 하고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잠깐 ED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김도현 이사님께서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복습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안티바이러스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노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이런 안티바이러스의 이제 한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이런 보안적인 사고들이 크게 발생해서 기사화가 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APT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긴 하셨지만, 사실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도화된 공격 방식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도 100%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말들이 100% 우리 회사가 원하는 100%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맞추는 그런 보안율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아까 컨텍스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전후 맥락들을 파악해서 이러한 장기적이고도 고도화된 공격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EDR 솔루션들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도 또 말씀을 또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벤트들이 워낙 많고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중앙 DB로 옮기는 데에는 엔드포인트 자체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정보들을 게더링해서 중앙 DB에 쌓아놓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DB들을 쌓아서 이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메인테닝하고 이제 유지 보수하는데도 굉장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 단편적인 데이터로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테니엄은 그에 반해서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수개월 더 1년까지 이런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들을 엔드포인트 자체에 저희는 이제 저장을 해두고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실시간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서버에서 이제 불러와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 직접 접속을 해서 뭔가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뭔가 DB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DB를 뭔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에 저장하는 비용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감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새로운 아키텍처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굉장히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포함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필요한 경우에 포렌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어서 조금 EDR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시 저희 콘솔 화면으로 돌아가서 저희 Threat Respond라는 모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Threat Respond의 이제 메인 콘솔 화면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퀵 링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EDR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조금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서머리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단말단에서 발생한 얼럿에 대한 그런 서머리, 그 다음에 저희 인텔리전스에 대한 서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텔 도큐멘트라는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인텔 도큐멘트라는 거는 이제 단말에서 뭔가 발생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행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얼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테니엄에서는 약 200여 개 이상의 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인텔리전스마다 그 단말에서 뭔가 이제 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악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런 시그니처들은 저희는 이제 마이터 어택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시그널이 마이터 어택의 어떤 테크닉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이 해당 시그널은 저희 테니엄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애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그널을 제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면, 각각의 시그널마다 실제 관리자가 직접 이 시그널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이미지 패스가 뭐 이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됐었을 때 탐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하게 관리자들이 이 시그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고, 필요한 경우에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시그널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직접 시그널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애드 시그널을 보시면 시그널을 실제 빌드할 수 있는 기능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특정 뭐 레지스트리, 파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원하는 그런,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제로데이 어택이 발생했는데 아직 뭔가 시그널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자가 직접 애드를 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퀵 애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잠깐 들어가 보면 파일 해시라든지 뭐 네트워크 IP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프로세스 네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해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뭐 키사라든지 여러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뭔가 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 IOC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 파일 해시라든지 뭐 CNC 서버의 IP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실제 저희 회사 내에서 이런 IOC 스캔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로드 IOC라고 해서 실제 관리자들이 제작할 수 있는 오픈 IOC의 그런 IOC라든지 뭐 스틱스, 야라룰 같은 그런 경우에도 직접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인텔리전스를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테니엄의 자체적인 인텔리전스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인텔리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번에 얼럿으로 한번 제가 가볼 텐데요. 이러한 이제 정의된 시그널이나 시그니처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엔드 단말단에서 발생한 실시간의 그런 얼럿 정보들을 보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드포인트에 이제 뭐 PC명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한 정보,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패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각각의 언론마다 마이터 어택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탐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해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퓨테이션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실제 이 프로세스가 다른 타사 레퓨테이션에서는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얼럿에 대해서 디테일 한번 눌러보면 실제 이 얼럿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PC에 대한 서머리 정보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 실제 이 위협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지, 레터럴 무브먼트로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시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의 지금 커맨드 라인을 보면 사실 이 얼럿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워쉘 같은 경우에 이제 커맨드 라인이 플레인하게 보이는데 이제 인코딩 되어서 암호화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 페런트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 파워쉘이 사용자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WMI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네트워크 이벤트에서 실제 이 프로세스가 외부로 통신한 흔적도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실제 이 그 얼럿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자 하신다고 하면 클릭을 하시고 액션에 보시면 Establish Live Conne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엔드포인트 단말단에 직접 접속을 해서 단말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의 포렌직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는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엔드포인트에 이제 접속을 해보면 지금 상단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이듀얼 솔루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트리인 거죠. 실제 파워쉘 프로세스가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프로세스에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혹시라도 레지스트를 접근했다라고 하면 모든 레지스트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일에 대한 이제 액세스, 그런 히스토리, 네트워크 히스토리, 뭐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리, 드라이버, DNS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파일에 대한 이력을 좀 보면 뭐 284.exe라는 파일을 이제 드롭하고 지우고 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또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외부로 통신을 시도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DNS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DNS로 쿼리를 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 3개월간의 뭐 더 이상간의 그런 이상의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그 거의 포렌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별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패스, 그다음에 뭐 PID, 어떤 유저가 어떤 커맨드 라인을 실행했는지 이런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이버, 파일,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시큐리티 이벤트, 뭐 DNS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항목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컴바인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면 이 모든 탭에 대해서 하나의 그 화면에서 그 타임 스탬프별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 이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대별로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또 바로 프로세스 트리에서 조금 더 자세히 헌팅을 하시고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캡처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캡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DB를 서버로 가지고 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캡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서버로 이 DB를 가지고 와서 이 PC가 이제 오프라인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관리자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API 콜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측 여기 상단에 보시면 브라우저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실제 이 단말에 파일 시스템을 저희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 시스템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제 악성 코드의 검체를 확보하거나 악성 코드를 내가 이제 단말에서 이제 수동으로 지우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좀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저 엔터프라이즈 헌팅이라는 메뉴를 좀 볼 텐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각 하나의 단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엔터프라이즈 헌팅에서는 전사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헌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 같이 뭐 어카운트 락아웃이라고 해서 실제 어카운트가 잠긴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서치를 하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은 오토런 파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서치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헌팅의 기능들을 바로 클릭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우측에 보시면은 에비던스의 소스별로 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놨고, 필요한 경우에 어택 페이지, 그 다음에 OS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런 엔터프라이즈 헌팅이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 관리자분들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헌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토런 파일을 하나 클릭을 해보면요, 제가 해시 타입을 선택을 하고 실제 퀘스천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든 모듈들이 저희 실시간의 아키텍처 위에서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오토런 파일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사적으로 모든 PC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오토런 파일들을 게더링을 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토런 파일즈의 이제 파일명뿐만이 아니라 해시 정보들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필요하면 이런 정보들을 다른 서드 파티 인텔리전스라든지 심이라든지 이런 장비들과 연동을 해서 조금 더 보안 레벨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이제 저희 테니엄에 대해서 왜 테니엄이 자꾸 실시간 얘기하는지, 전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EDR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저희 EDR로서의 테니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테니엄은 이제 다양한 이제 시그널 외 탐지 기법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테니엄에서 제공하는 시그널들은 이제 약 200개 이상의 그런 행위 기반의 시그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픈 IOC라든지 스틱스 내지는 야라룰 같은 룰들도 임포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드파티 레퓨테이션을 통해서 실제 프로세스에 얼럿이 떴었을 때 그 프로세스가 평판이 조회했을 때 이제 안전한 파일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분류가 된 파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그 다음 해시 정보, 오토론 파일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의 정보들을 저희 커넥트라는 모듈을 통해서 굉장히 시뮬러스하게 심 장비라든지 AWS 스플렁크, 필요하면 DB 형태가 됐던 아니면 파일 형태가 됐던 이메일 형태가 됐던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들로 굉장히 유연하게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니엄뿐만 가지고 보안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플랫폼으로서 그 다음에 그런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탐지된 얼럿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프로세스를 종료를 한다든지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내지는 에지트리를 삭제하고 수정하고 생성하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강력한 이런 레미디에이션 기능들을 전사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데모를 통해서 저희 테니엄의 그런 실시간성 그리고 이제 EDR로서 테니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 한 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Q&A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Q&A를 좀 보면서 한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드리고, 혹시 오늘 제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해서 따로 다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호님께서 테니엄 EDR 솔루션 적용 시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슈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뭐 사실 이슈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테니엄은 이제 다른 에이전트 솔루션들과는 좀 다르게 이슈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서비스들이 윈도우즈의 내지는 리눅스라면 리눅스, 네이티브한 그런 API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블루 스크린이라는 건 저도 사실 테니엄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다른 솔루션과의 그런 간섭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프로세서로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해결 사례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테니엄은 EDR로서의 테니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EDR로서만 저희 테니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보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게더링을 해서 다른 심 장비라든지 이런 스플렁크라든지 장비들과 연동을 해서 조금 더 보안을 인핸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희 테니엄을 이용해서 단말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해시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해시DB를 이제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 해시DB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은 이제 외부 인텔리전스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한 경우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철님께서 바이러스,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의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EDR을 적용하면 다른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소두에서도 저희 김도현 이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우선은 이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들은 이제 노은 이슈들을 탐지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심플할 것 같고요. 최근의 백신들은 그런 언노운 이슈들을 탐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추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태생 자체는 이제 시그니처 기반의 노은 이슈들을 탐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언노운 이슈들을 탐지하기 위해, 언노운 위협들을 탐지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EDR 이런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시그니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기반으로 특정 해시가 있을 때 탐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EDR이라는 이런 솔루션들은 뭔가 그런 시그니처가 아닌 행동 기반,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내지는 어떠한 경로에 접근했었을 때, 어떠한 이제 순간에 뭔가 고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행동 기반의 위협을 탐지하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레미디에이션이라는 부분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은 기존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게 되면 바로 블락킹을 하잖아요. 삭제를 하거나. 그렇지만 EDR은 사실 행동 기반의 탐지기 때문에 false positive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false positive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솔루션들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false positive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레미디에이션 하는 거죠. 이게 false positive 아니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킬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레지스트를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레미디에이션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EDR이랑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전영진이라는 님께서 테니엄에서 공급하는 EPP는 혹시 없는지 찾아보니 안 나오네요. 만약 없다면 테니엄 EDR과 함께 어떤 EPP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은 저희 테니엄은 이제 EPP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EPP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떠한 EPP 솔루션과도 굉장히 잘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는데, 저희 테니엄에서 아까 OS 네이티브한 보안 기능들을 이제 사용해서 보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능 중에 사실 그 윈도우즈 10의 디펜더를 저희가 관리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펜더를 기업에서 사용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디펜더는 말 그대로 개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고, 그 기능을 뭔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사용하려면 뭔가 정책 관리도 해줘야 되고, 로고에 대한 취합도 해야 되고, 데피니션에 대한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MS의 E5 라이센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데, 저희 엔드포인트 테니엄에서는 그런 디펜더를 중앙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냥 잠깐 팁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유정근님이라는 분께서 테니엄 제품은 서버 부하, 에이전트 부하나 네트워크 부하는 없는지요? 타사 제품을 테스트해보니 위 두 가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서서 가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테니엄은 실시간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이런 이제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들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1대1 매핑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동일하게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거에 반해서, 저희는 테니엄은 그 데이터들을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서버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트래픽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트래픽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사실 원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해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버 부하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하게도 실제 한 50만 대 정도의 엔드포인트를 단 한 대의 저희 테니엄 서버로 운영하는 고객사도 계신데요. 그러한 고객사에서도 한 대의 서버에서 그러한 퍼포먼스 이슈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김성균님께서 테니엄의 EDR 솔루션은 경쟁사 대비 주요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세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셨다라면 이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니엄은 실시간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엔드포인트의 모든 굉장히 자세한 이벤트들을 다 저장을 하고, 빠짐없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누적해서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뭔가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타사 EDR에 대해서는 경쟁력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지금 다 못 드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취합해서 다 따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테니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오늘 데모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